요즘 파리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출전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엔리케 감독이 로테이션을 빡세게 돌리는 편이라 주전이 아니어도 경기를 많이 뛰기는 하는데 우스망 덴벨레, 바르콜라, 흐비차를 밀어내기는 현재로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드필더로 내려가도 비티냐랑 주앙 네베스가 주전에 나머지 한 자리도 파비안이랑 에메리랑 또 경쟁을 해야 하고요. 어느 포지션에서도 확고하게 주전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강인이 못하냐? 절대 아닙니다. 우선 멀티성이 뛰어나서 여기저기 뛸 자리가 많아요. 실제로도 엔리케 체제 아래 파리에서 그렇게 뛰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1인분은 해줍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해줄 때도 있죠. 게다가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 관련 스탯이나 골을 만들어내는 기회 창출 스탯 역시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건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당연히 바르콜라나 흐비처나 다른 선수들이 더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은데 왜 주전이 아닌 걸까? 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엔리케 감독의 전술을 보면 어느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엔리케 감독은 클래식한 윙포워드를 원해요. 클래식 윙어라 해서 발렌시아나 나바스 같이 정발의 직선적인 윙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빠르고 직선적인 돌파가 되고 흔히 말하는 피지컬 능력으로 상대를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에 반해 이강인은 그런 선수랑은 거리가 멀죠. 스피드가 대단히 빠른 편도 아니고 드리블로 상대를 흔들어주는 선수도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로 보면 프로그레시브 캐리라는 스탯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10야드 이상 상대 진영으로 전진 드리블을 하는 걸 나타낸 거예요.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바르콜라, 흐비차 두에는 캐리 능력이 좋은 선수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강인은 주전 경쟁하는 선수들에 비해 다소 떨어집니다. 즉 엔리케 감독이 원하는 주전 선수들과 가진 능력 자체가 다르다 보니 변주를 줄 수 있지만 플랜 A에 기용되기에는 다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을 보더라도 파리 윙포워드들은 터치라인에 가까이 위치하면서 볼을 받아야 해요. 그럼 전진 능력이 있는 선수는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 말고도 1대1 돌파도 시도하고 터치라인 플레이를 잘 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이강인은 공을 잡으면 바깥쪽으로 터치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드리블 패턴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기에는 힘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거 다 떠나서 게임 모델에 맞지 않는 선수인데 윙포워드로 기용되는 건 감독이나 선수나 득이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패스 능력이 좋으니까 미드필더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여기서도 조금 애매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활동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강인이 활동량이 적은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이 안 뛴다는 프레임이 씌워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포지션에 맞게 알맞는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 지난 아시안컵에서 8강 호주전 우리나라 선수들 활동량 기록을 보면 이강인이 120분 동안 13km를 뛰었고 조별 예선부터 8강까지 우리나라 선수 총 활동량 합계를 봐도 54.7km로 팀 내 5위에 위치할 만큼 많이 뛰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대 특징이 미친듯이 많이 뛴다는 거잖아요. 물론 출전 시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적은 활동량은 아닙니다. 그럼 파리 미드필더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많이 뛰냐? 그건 아니에요. 우선 붙박이 주전인 비티냐랑 네베스는 활동량이 미쳤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경기를 보시면 알아요. 둘이 여기저기 미친듯이 뛰어다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둘이 포르투갈인이라 언어도 같아서 그런지 합이 잘 맞아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뜁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저 두 선수보다 킥이나 창의성 면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활동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밀어내기는 쉽지 않죠. 그럼 남은 한 자리를 노리자니 여기는 비티냐랑 네베스가 부족한 피지컬적인 능력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파비안이나 에메리에 비해 다소 떨어집니다. 물론 피지컬이 약한 건 아니에요. 버티는 힘도 좋아졌고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9으로도 기용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파비안처럼 키가 크거나 에메리처럼 엄청난 활동량으로 피지컬을 커버하는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은 한 자리에서도 주전으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강인이 완전 배제되는 선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쿠로코의 농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딱 떠올랐는데 쿠로코가 피지컬적인 단점을 패스 능력이나 판단력으로 팀에 도움을 주잖아요. 이런 거를 농구에서 식스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잘은 몰라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어쨌든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역할을 이강인이 파리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윙에서 하키미 활용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중원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양질의 패스를 넣어주기도 하고 펄스9으로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오는 역할도 하고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강인 덕분에 파리가 활용하는 전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온전한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본인이 주전으로 뛰고 싶다면 이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고 남아서 주전 경쟁을 하겠다 하면 다른 능력을 좀 더 키워야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이 아마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PBS1이었습니다.